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8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년 인생을 빛나게 하는 시간 활용법. 네, 우리 이제 100년 산다고 봐야 되죠, 기본. 그러니까 지금 60인분은 40년 더 사셔야 되고, 40인분은 60년 더 사셔야 되고, 아직 인생 반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 100년의 인생을 빛나게 살려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뭐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 나름대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장인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은 누구보다 무엇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알겠죠. 만약에 인테리어 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알겠죠. 집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면 누구보다 집의 중요성을 알겠죠. 그래서 시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시계를 선물을 언제 해줄 거냐 고민하다가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 성인신 날 이 시계를 선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 날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시침, 분침, 초침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금이고 세 개 중에 하나는 은이고 세 개 중에 하나는 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장인이라면 아들에게 이 시계를 만들어주는데 금, 은, 동 중에 무엇을 시침으로 하고 분침으로 하고 동침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조침으로 하겠습니까? 자, 보기 불러드릴게요. 1번은 여러분 금색으로 보입니까, 시가? 네. 금, 은, 동 구면 되죠? 네. 1번은 시침이 금입니다. 2번은 시침이 동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시침. 시침이 표준말 맞습니까? 시침을 금으로 하겠다. 두 분? 네. 나는 조침을 금으로 하겠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시침을 손 드신 분은 시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손 들어놓고 묵비권 행사하기 없기. 그렇죠? 조침을 하신 분은 조침이 더 중요하다. 초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욱쌤? 네, 아까 저희 최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점들을 찍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단위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초가 가다 보면 분이 완성이 되는 거고 분이 또 도와주면 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역시 한국제협회 우리 향사모 회장님답게 내공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표로 시침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시를 금으로 해놓으면 일단 뭐 우리가 보는 게 뭐 초 단위로 보기보다는 일단 몇 시냐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뭐 어떤 계획을 내는 게 또 짜증이. 네,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치로 따지면,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뭘 금으로 만들어야 제일 이 시계가 비싸겠습니까? 분침이죠, 분침. 분침이 제일 크잖아요. 그 분침을 금으로 만들면 시계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은 2번을 선택했습니다.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조침은 금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했죠. 이렇게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조침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를 선물한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시가 제일 큰 거니까 시가 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같아. 초의 중요함을 모르고 시간을 논할 수가 없단다 하면서 초침을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이 이거죠. 100년 인생을 빛나게 하는 시간 활용법. 방금 말씀드린 건 힌트입니다. 이 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이 긴 100년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예를 시, 분, 초만 얘기했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면 시 다음 뭐예요? 일이 있고, 일 다음에는 겨울이 있고, 겨울 다음에는 년이 있고, 연 다음에는 1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10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초를 보고 살 거냐, 아니면 100년 뒤를 보고 살 거냐,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흔히 뭐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하고 멀리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멀리 보고 100년 인생을 사는 게 더 재밌을까요? 아니면 빛이 날까요? 아니면 이 매 초를 보면서 사는 것이 이 100년 인생에 더 빛날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바꿔도 되겠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럼 100년 인생을 빛나게 사는 시간 활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 시간으로 시작하기. 그 초보다 작은 시간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심 언제 하십니까? 사람들이 결심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몇 월 달일까요? 1월 달입니다. 모든 결심은 거의 1월 달에 한대요. 어제 톡투유 재방송을 보다 보니까 빅데이터 하시는 분 있죠. 송길령 씨라고. 그분이 이런 빅데이터를 가져왔더라고요. 언제 결심하는지에 대한 빅데이터. 이거 보면 참 재밌는 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제 왼쪽에 1, 2, 3, 4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 1, 2등이 똑같더라고. 1년 내내. 이겁니다. 독서하기 다이어트, 독서하기 다이어트. 이건 뭐냐면 1년 내내 결심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독서해야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1년 내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결심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음식 나왔을 그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언제? 저녁 9시 반에 가장 많은 결심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결심한다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뭐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술도 그렇죠. 오늘까지만 먹고 끊어야지. 언제 그 결심을 해요? 술 다 먹고. 시기가 있을 때 그 결심을 하죠. 술 깨면 또 뭐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금연 있죠, 금연. 이 금연이라는 단어만 이 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어는 여러 개가 있죠. 뭐 사랑도 여러 달에 하는데 이 금연이라는 단어만 1월 달에 한 번 결심하고 1년 내내 결심을 안 한답니다. 금연해야지라고.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다른 것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행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금연은 피지 말아야지. 그죠?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심하고 안 되면 안 한답니다. 더 이상 결심을. 이것만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결심을 하지만 또는 매달 결심을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2016년인데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 전상현 선생님은 어떤 결심 하셨나요? 올해도 빠짐없이 매주 디지털에 훌륭하십니다. 매주 디지털에 나오셔야 되겠다. 훌륭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셨겠지만 저는 원래 강의장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1월 1일 되기 전에 완료를 해야지. 리모델링을 완성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벽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셨죠, 강의장이. 하얀 벽이지 않습니까? 이 하얀 벽을 이렇게 벽돌무늬로 바꾸는데 4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요.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도배를 했죠. 실제 들어간 시간은 이렇습니다. 12월 31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1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집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한 2시간이면 끝날 거니까 끝나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먹는 걸로.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말해라 하고 도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7시 반쯤 됐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집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몇 시인 줄 아나? 몇 시인데? 그러니까 11시 반이다. 그래서 욕 푸지게 얻어먹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시 반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7시 반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도배가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밖에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 밖에 그 다음날 1월 1일 결국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총 들어갈 시간 17시간 30분입니다. 뭐 밥 먹는 시간 빼도 그렇더라고요.
2년 걸린 거죠. 원래 12월 31일 날 완성하려고 했는데 1월 1일 날 오후에 돼서야 도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장,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했죠. 2시간이면 충분하다. 뭐가? 이 구조에 있는 책상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책상. 처음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모르실 수가 있죠? 여러분 빨간 점 찍힌 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네. 말로 합시다. 이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제가 지금 책상을 시트지로 새로 싹 바르면서 이렇게 다 막아 놓은 겁니다. 한 개의 책상인 것처럼. 이제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책상은 20개입니다. 책상 20개를 다 연결해서 제가 시트지를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바꾼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간 시간은 7시간입니다. 저 6시 반 돼가지고 끝나더라고요. 2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수업을 했습니다, 저녁에. 개인 레슨 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해보려고 했어요.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한 30분 발표 준비를 하게 하고 발표를 해보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1분도 겨우 할까 말까입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몇 번 발표를 하셨을까요? 7분 발표하셨습니다. 7분. 자기는 1분만 발표할 거라고 해놓고 7분을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00년 인생을 빛나게 사는 시간 활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최소 시간. 그렇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뭐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한 시간, 최소 시간은 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1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리모델링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한 최소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최장 발표 시간은 1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 앞에 나가 5분도 말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 저희 앞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10분을 얘기하시죠. 처음 오실 때는 5분도 자신 없어 하시지만 지금은 30분 하라고 해도 50분을 막 하죠. 이게 왜 그런가 이거예요. 최소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만 청소해야지 하고 여러분 방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방청소를 5분만 하게 되는지 다 뒤집어 엎게 되는지 방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1분만 글 써봐야지. 1분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1분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실제로 1분만 글이 써지는지 아니면 내가 30분째 글을 쓰고 있는지. 독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루 5분만 책을 읽어야지 하고 읽어보세요. 그 5분이 50분이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죠. 5분만 보고 공부해야지. 5시간 되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강의장 리모델링 하는데 17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왜? 12월 30일에 끝나지 못했을 게 뻔하니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최소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꿈이 명강사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명강사가 되려면 몇 시간이 들까요? 여러분 명강사가 되려면 10,000시간이 든다 할 운동가 납니까? 매일 3시간씩 10년 강의 연습하셔야 명강사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반 시간의 법칙 아니에요. 사실 할 운동가 안 나죠. 그런데 매일 3분만 강의해봐야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3분이 3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3시간 하다 보면 명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침이 금이고 분침이 은이고 시침이 동인 이유는 이 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 시간인 겁니다. 그 최소 시간을 투자하면 분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시는 자동으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되 거창하게 내가 1년 뒤에는 뭘 해야지 2년 뒤에는 내가 뭘 이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의가 좋아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미 강사인 거고, 내가 사업이 좋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미 사업가인 거죠. 다만 규모의 차이와 품질의 차이가 있을 차이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최소의 시간만 투자해서 해봐야지 라고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소의 시간이 나를 100년 인생을 빛나게 살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가 즐거우면 100년은 자동 즐겁죠. 근데 1년 뒤에 즐거우려고 하면 오늘은 힘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게 혹시 없으셔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없으면 뭐라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있는데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창현 씨를 만났어요. 니 오늘 강의 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라도 그냥 한 거예요. 스스로. 뭐라도 하다 보니까 작가도 되고, 뭐라도 하다 보니까 강사도 되고, 뭐라도 하다 보니까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되는 블로그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고 계십시오.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할 때는 몇 초만 해봐야지 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최소의 시간 투자로 빛나는 100년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08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